저희는 2021 마포 혁신교육지구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스스로 프로젝트 소속 동아리 우역세입니다. 저희는 역사연구 동아리로서 마포에 있는 역사적인 장소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숨겨져 있으니 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망원정 터를 답사하고 온 정준영입니다. 망원정은 임금이 해마다 봄, 가을에 농사일을 살피고 수전을 관람하기 위하여 행차했을 때 사용했던 곳으로 세종형인 효령대군이 지은 정자입니다. 세종 7년에 세종이 농사 형편을 살피기 위해 왔을 때 이곳에 들렸는데 해마침 내린 소나기로 들판이 촉촉히 젖은 것을 보고 기쁜 비를 만난 정자라는 뜻으로 희유정이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후 세종의 형인 월산대군이 이 정자를 물려받아 아름다운 산과 강을 잇는 경치를 멀리 바라보다 라는 뜻으로 망원정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건물은 1925년에 홍수로 없어졌던 것을 1989년에 다시 지은 것으로 건물 바깥쪽에는 망원정의 현판을, 그 안쪽에는 희유정의 현판을 달았습니다. 지금은 개발되어 주변 건물이 다 바뀌어 도시 느낌이 나지만 망원정은 아직도 조선시대 느낌을 주고 있고 옛날에 외국인 사신들을 위해 여기서 연애를 했던 만큼 아직도 웅장하고 예쁘고 옛날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좋았습니다. 저는 연희궁터를 답사하고 온 민성훈입니다. 연희동은 서대문구 소속이지만 연희궁터는 마포구와 경계에 있는 유적이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연희동이 연희동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여기에 있었던 연희궁 때문인데요. 연희궁은 조선 초기에 지은 이궁의 하나로 세종이 부왕인 태종을 위해 고쳐지었으며 세종 자신도 한때 머물렀습니다. 연산군 때부터 이곳은 술이 넘쳐나는 연회장으로 바뀌었고 장희빈 생가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장상했던 크고 아름다운 궁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비석 하나만 써서 여기가 연희궁터라고 말해주고 있었는데 그래도 궁이니까 건물이겠거니 하고 찾아다니던 저로서는 실망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궁과 어우러지는 현대식 캠퍼스, 상상만 해도 정말 기대되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그 자리에는 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작은 비석만 남아있던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는 절두산 순교성지와 양화진 유역을 다녀온 소순규입니다. 조선 후기에 주목할 만한 사회현상 중 하나는 천주교의 전파였는데요. 고종이 즉위한 해에는 천주교 신자가 무려 2만 명이 넘었습니다. 흥선 대원군이 전국에 천주교 탄압령을 내리면서 대대적인 피바람이 불어왔는데 그로 인해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를 침략한 병인 양요, 이후에 관광지이자 행락지였던 아름다운 양화진의 잠두봉이 처참한 처형장이 되었습니다. 양이가 이곳에 와서 금수강산을 더럽혔으니 천주학쟁이들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때문에 잠두봉은 살벌하기 그지없는 절두상으로 불리게 됩니다. 절두산 순교성지 앞에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외국인 의료 선교사 존 헤론이 처음으로 이곳에 묻혔고 이를 계기로 고종으로부터 땅을 하사받아 이후 한국에 묻히기 원하는 외국인 선교사들과 그 가족의 공통 요역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묻힌 사람들은 모두 14개국 417명이며 그중 145명이 선교사와 그 가족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서양인 묘비 때문에 마치 외국에 온 듯 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을 꼭 한번 방문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연희 백사고지 전적비를 답사하고 온 조현빈, 이규윤입니다. 백사고지 전적비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지만 저희 학교에서 버스를 타면 아주 가까운 거리여서 이곳을 답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관 전선까지 밀려 내려갔던 국군과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북한군은 이때 서울 사수의 최후 방어선으로 연희동 백사고지 일대를 완전히 요새화하여 강력하게 방어했습니다. 이곳 격전지에서 3일주 야간에 끝없는 혈전으로 한 개 중대 중 26명만이 생존하는 처절한 혈전 끝에 이 고지를 탈환하였고 하는데요. 수도 서울 탈환 작전에서 장렬히 산화한 젊은 해병대원들의 명복을 길이 추모하기 위해 서대문구 연희동 궁동산의 끝자락에 이 비를 건립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서로의 이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 아프면서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싸운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많은 집들이 들어서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 있으니 한 번쯤 다녀와도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 니콜라스 성당을 다녀온 성동현, 이승준, 이혁준입니다. 외우개역을 근처를 안 가보신 분들은 마포에 이렇게 멋진 성당이 숨겨져 있는 걸 처음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랬거든요. 1968년 한국 종교회는 애옥의 언덕에 성당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 시절 총 6개 중 하나가 성당 중탑에 걸려있는데 구한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 때 참전한 그리스 군인들의 헌금으로 지었다고 들었는데요. 마포의 고층 오피스텔 빌딩이 들어서기 전만 해도 백색의 아치 위로 솟아오른 청동 돔 때문에 어디서나 쉽게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주변 아이들은 이곳을 대머리 교회라고 불렀고 공식 명칭은 종교의 한국대교구 성 니콜라스 성당입니다. 국내의 비전팀 양식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기 때문에 건축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교재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에는 세계사 시간에 잠깐 배웠던 게 다인데 직접 이렇게 와보니 개인의 의지와 수행을 중시하는 종교의 영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김대중 동교독전택과 김대중 도서관 한열동산을 다녀온 오연우 김범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15대 대통령입니다.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과 민주화운동이라는 양대 세력이 충돌한 격동기였고 그 중심에는 김대중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대중 저택을 탑사해보고 싶었습니다. 김대중이 반대 세력에 의해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될 뻔했다는 일화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발각을 우려한 납치자들이 그를 동교동 자택 앞에 풀어주었고 바로 가택연금을 당했다고 했었는데 동교동 자택을 직접 방문하니 그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야당 정치인 시절부터 자택 지하실을 통째로 석으로 만들어 놓고 독서를 하며 감옥연금, 자택연금 동안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퇴임하면 기념도서관을 건립하는데 한국에는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느끼다가 퇴임 후 자신이 퇴임 이후 활동 거점으로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일반인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정책 관련 자료 및 연구 자료를 모아놓은 특수 목적 도서관으로 건립되었고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폐쇄되어 들어갈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우역세의 마포 역사 바로 세우기 답사 활동을 시대별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날씨 좋을 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